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평택시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202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사업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가름 설명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재정관리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입니다.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2212억,
하수도 특별회계 1,205억 등 총 3,417억 원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하고자 21년 1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기간을 설정하여 전문 회계서를 선정, 재정 상태 분석, 원가 분석, 예산 분석, 경제성 분석 등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계약 하드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공기업 계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수의 계약 및 하드급 내역을 매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영 합리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조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요금의 톤당 생산 원가는 1,079원이며 공급 단가는 톤당 853원으로 원가 대비 79%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상수도요금을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8%, 10%, 12% 인상하여 원가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제작, 읍면동 단체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가 소관입니다. 117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정부 공유 추진입니다. 2019년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ICT 기반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337억 원, 평택시 관망 최저가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에 39억 원, AI 기반 상수도 관망 자율체계 구축 사업에 8억 원 등 총 사업비 38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9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진위 및 청북 2배수지 권역 관세적 사업 추진, 원격 수도 검증기 15,000개소 설치, 배수지 자동 제어 및 유량 감시 시스템 설치 등 모든 사업을 내년 6월에 준공하여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수도 수질 사고 및 누수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들께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8조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 배수지 신설 및 증설 공사는 남부지역 2개소, 서부지역 4개소, 북부지역 4개소를 추진하여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북 가압장 및 월곡 가압장은 2021년 6월 준공되었고 월곡 배수지는 2022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공단 배수지, 청북 배수지, 청북 2 배수지는 2023년도에, 팽성 2 배수지는 공중률 56%로 2024년도에 브레인시티 배수지 및 고도 국제화 배수지 증설 공사와 공산 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공급 공사는 삼성전자에서 사업비 1조 1천억 원을 전액 원인자 부담하여 모든 행정 절차 이행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조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유수율은 89.5%이며 2022년 9월 말 기준 누수 발생 건수는 621건입니다. 전체 송배수로 관료는 2,681km이며 이 중 교체 대상 노후 관료는 159.6km가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국비, 시비 포함 280억 원을 투입하여 55.4km의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49원을 확보하여 11km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100억 원, 녹슨 상수도 개량 사업에 3억 8천만 원, 수시 누수 복구에 4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421조 하천 수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통복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2월 민간 투자 사업이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22년 5월 적격성 조사 완료, 2022년 9월 민간 투자 사업 심의를 통과하였고 22년 10월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 9개월간 실무 협상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 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22년 10월 기본 및 시설계 완료, 금년 말까지 설계 자문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겠으며 2023년 3월 착공,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 시설 설치 사업은 2022년 12월 2일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백 청령 월곡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분류식 하수관로 10.5km를 신설하고 411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3조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전체 하수관로는 1958km이며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285km입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14km를 정비하고자 총 사업비 259억 8,4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국비 41억 원, 시비 42억 원 등 총 사업비 8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조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 시설 중 500톤 이상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BTO 민간투자사업 3개소, 재정사업 6개소 등 총 9개소이며 500톤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노후 설비 시설 개선을 통해 환경부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관 2022년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에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와 관련하여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시민제보 사항도 한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상하수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과든지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특정감사나 일상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항상 모든 과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상하수도 사업소가 조금 건수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사항들은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들이 그렇지만 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지역 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 업체들도 편중되지 않게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약 부당업체 제재 현황으로 해서 3건이 있어요. 근데 부정당 사유를 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업체는 밝히진 않겠지만 지금 3개의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이후로 입찰 참가자 제한 자격을 5개월, 3개월, 5개월 이렇게 업체들한테 제재를 했는데 업체가 계약을 안 넣는다.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입찰을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그 내역서라든지 충분한 검토들을 해서 입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입찰 뭐 낙찰률이 뭐 거의 로또 수준에 되다 보니까 무조건 그 입찰 참여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낙찰자가 되면 내역서를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사업 수주 내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본인들하고 좀 안 맞는 경우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낙찰은 받았어도 수행 능력이 안 돼가지고 포기해서 그 정도로 받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가 자격 제한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의 그 낙찰자가 자기 잘못에 의해서 저 수행을 못 한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한 내용으로 저희가 제재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전 그 뭐 지금 집행부 측에서 잘못했다 이런 그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한 모든 과들을 보면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자료상 제가 받아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상하수 사업소에서 이런 사례가 3개가 나와서 좀 특이하고 물론 한번 일단은 그 입찰을 해보고 나서 되든 안 되든 하자 이런 주의로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방지책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내역들이 이게 이제 대부분 공사를 많이 하는 과에서 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치른 그 과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뭐 2건, 3건, 많아야 뭐 4건, 5건 이런데 지금 상하수 사업소는 14건이에요. 이게 지연 사유들로 인해서 지금 파생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제 설명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약의 이제 본청 회계과하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데 단위 계약으로 보면 또 본청 회계과보다 저희가 또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을 좀 잠시 보죠. 지금 이제 그 상하수도 특별회계 액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상하수도 사업소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건전성이 이제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보다 높은 편인데요. 다만 이제 하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제 지원이 많이 이제 좀 해줘야 이 이제 공기업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좀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금 현실화로 해서 조례가 이제 지난번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상수도 쪽도 적자율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적자는 아니 흑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흑자인데요. 그렇죠. 네네. 지금 흑자인데 그 요금을 현실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노후관로 교체 공사가 저희가 이제 할 게 이제 한 160km 정도가 있는데 이게 1km에 보통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이제 뭐 한 1,600억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이 전혀 이제 확보가 안 되고 이제 거기에 재원을 투입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시설비만 투자 안 하면은 뭐 적자는 안 되는데 시설비 투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이제 수도과 질의할 때 하겠지만 거기 페이지 49쪽을 보면 그 일단 상수도는 그 영업이익이 좀 그 플러스예요. 이제 하수과 쪽에서 이제 적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냥 재정 건전성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노후화된 어떤 그런 그 노후관들을 교체하고 그러기 위해서 요금을 좀 현실화를 시켰는데 이 하수과 쪽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하수도 저희가 이제 내년 5월 이후에 저희도 이제 하수 같은 경우도 이제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이제 조례 개정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같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주한미군 관련된 그 하수 분야도 같이 이제 저 상수도 지금 이제 하수도는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 요금 인상이 저 소파하고 협의돼가지고 좀 시행되고 있고요. 상수도도 이제 내년 5월달에 소파에 이제 건의해서 상수도 요금도 이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대책을 좀 세워서 재정 건전성이 좀 나아지도록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을 보니까 유수율하고 누수율을 보니까 2020년도가 유수율이 95.5예요. 5%. 누수율이 2.4%. 2021년도가 유수율이 95.6%. 누수율이 2.3%.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유수율이 89.9%. 누수율이 2.7%.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누수율이 2.7%면 조금 더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상승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유수율이 상당히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를 합해 보면 2020년도가 97.9%예요. 2021년도가 97.9%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8월 말이 92.6%예요. 그럼 나머지 2.1% 정도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희가 이제 유수율을 당초에는 이제 공업 용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수율을 상정했었어요. 산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전적으로 95.6%가 나왔고 공업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뭐 유수율이 한 100%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업료를 제외하면은 89.5% 정도 이제 유수율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공업용을 포함해서 이제 유수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중앙부 환경부나 그쪽에서는 이제 유수율이 높은데 자꾸만 예산을 이제 우리 뭐 노 이제 그쪽이 이제 공사하는데 국비 지원을 삭감하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유수를 산정할 때 공업용수를 이제 제외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유수율이 89.5%로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의도는 유수율하고 누수율을 합치면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수가 안 된 유수율하고 누수가 된 그 누수율을 합하면 그게 100%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고 2021년도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아직 뭐 전체가 결산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 유수율하고 누수율을 합치면은 97.9%예요. 아니, 예, 97.9%. 그러면 나머지 2.1%가 뭐냐는 거죠 지금 이게. 네, 수도과장이 좀 답변을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유수율과 누수율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안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소방서 사용하는 물량 같은 것도 있고요. 어디요?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물량. 아 그런 쪽 거는 예, 그런 포함을 안 시킨다는 예, 건가요? 그런 쪽 부분도 있고 계량기 불감 수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량기 불감 수량을 해서 그게 한 1% 정도 잡거든요. 그런 수량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1%가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이든지 계량기에 대한 어떤 그 불감 수량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 소화용수도 있겠지만 뭐 태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 같은 것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1%는 계량기 불감 수량으로 해서 한 뭐 1, 2% 잡고 그다음에 그 태수라든가 소화용수 같은 거로 해서
뭐 0.1%에서 0.2%를 잡아서 그게 나머지 한 2.1%가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누수 현황을 지금 보니까 건수들도 그렇고 지역별로 좀 편차는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노후 간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꼭 노후 간의 문제만으로 이게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로도 발생이 됩니까? 저희가 누수 복구가 한 1년에 한 1,200건 정도 발생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 200~300건 정도는 줄어드는 상태이고요. 누수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역적인 특성이 또 봐야 됩니다. 서부 쪽 같은 쪽이 좀 발생 빈도가 좀 높고요. 그 남부 쪽은 좀 덜한 편이고요. 북부 쪽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 같은 경우는 염도 때문에 수도관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이 가장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노후관들은 뭐 또 그 자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누수율이 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개선책을 찾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배수지 문제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배수지가 총 17개죠. 거기에서 제가 배수지를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봤더니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7개소가 있고 수도시설로 해서 6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진입로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관속도로를 따라서 대부분 인전 그 도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건 뭐 보상을 당연히 해주고 도로를 내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도로에 있는 좌우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아까 수도시설로 개설된 도로 6군데 이 시설들은 보상이 아니라 대부분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하죠. 맞죠? 아니 저기 수도시설 용지로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 없이 공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상 없이 합니까? 아닙니다. 보상을 드리고 하고 다 있습니다. 전체 다 보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수도시설 용지나 도시시설 용지나 똑같이 도시계획법에서 이행하는 거고요. 예. 그 보상은 손실보상 평가법에 의해서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수도시설은 도로변에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죠. 주변에. 예,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고 인전 그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도로가 나니까 당연히 내 땅이 주변에 좋아지겠지. 그리고 개발행위도 할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이분들이 또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개발행위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도로 그 시설로 해서 낸 거고 수도시설로 낸 거에 대한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설명을 안 해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득이하게 뭐 도시계획 시설로 내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땅이 수용되는 분들한테만큼은 이 주변에 도로변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가르쳐주고서 동의를 받는 게 저는 그게 옳지 않나, 그게 옳은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기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충분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저희 일단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이제 충분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 같고 해서요. 그 부분 한번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저 가능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는 이거를 꼭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라 안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뭐 수도시설로 해서 간다면 애초부터
그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들한테만큼은 이게 앞으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는 게 저는 맞는 행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 그러면 아 내가 괜히 이거 땅 괜히 수용하게 했나 어차피 쓸 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 소세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모든 시설이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못 보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올바른 행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저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 감사 지적사항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 우수조달업체들 수의계약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우수 조달 같은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선택을 하다 보면 그 이제 그 기관 인증 제품이라든지 녹색 인증이라든지 조달청 우수기업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컨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라장터에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제품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모르는데 APC 여기에 있는 우수 조달업체를 업체 제품을 갖다 놓고 어떤 게 좋으냐라고 이제 선택을 할 때 여러 사항들은 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업체들을 알고 있다면 또 사정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제품을 쓰기 위한 의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이게 제가 뭐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진짜 그 공사에 필요한 제품들 또는 뭐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들 이런 데를 좀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수도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에도 뭐 어디 모과에서 뭐 어떤 사례가 좀 있었는데 뭐 그게 저는 부적절하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비슷한 조건의 업체들이 있었는데 평택업체도 있고 서울업체도 있어요. 저 같으면 평택업체를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왕 비슷하다면. 근데 이제 서울업체를 쓰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또 평택업체들은 반발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이왕이면 평택업체를 쓰지 왜 거길 썼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세한 또 어떤 그런 조건들을 또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제품 그 어떤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좀 기해서 해달라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제가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3위 이상 공사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설계 변경. 물론 뭐 4차까지도 했고 3차까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좀 신중하고 세밀하게 해서 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그 페이지 4쪽을 좀 잠깐 한번 봐보시죠.
지금 거기 메뉴에 보면 보급률에서 100%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도가 지금 현재 저희 100%다 공급이 됐나요? 네, 수도관은 관은 다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부분 뭐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긴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인자 부담금만 납부하게 되면은 다 공급은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관을 부분입니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네. 그 따진 건가요? 네, 공급이 가능한 부분으로 따진 겁니다. 공급 가능 실제상으로 그 사용 가능한 거를 놓은 게 아니고 공급 가능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사실 밑단지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들은 또 못 들어가는 데도 또 일부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도 저희가 만들고 한 부분도 있고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일 평균 공급량을 보니까 리터로 따졌을 때 386.1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인 일일당 공급 사용량 총 공급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 수자공사로부터 들어온 물량을 그 인원수로 나누기 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제 누수량 같은 거라든가 아까 공공수량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380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밑에 6번 항목을 보시면 총 사용량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340 한 5리터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공급량이 조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사용량보다는.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118쪽을 좀 잠깐 보죠. 이거는 제가 좀 그게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배수지가 일단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거기를 통과하는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들이 대부분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하고의 약간의 마찰도 있고 그래서 공청회 과정을 겪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수지가 다 되고 나면 거기에 이제 기간제들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떤 그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서로의 그 공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조율해서 들어갔는데 되도록이면 마을 사람들을 좀 써달라라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따지다 보면 그런 또 제한을 두기가 또 쉽지도 않고 근데 또 일정 부분 정서상이나 그분들의 희생을 또 감안하면 그분들의 논리도 좀 일정 부분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배수지가 완공이 되면 일단 상부에 공원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화장실 부분 관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좀 사용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 공공근로 그 기준을 바꾼다는 게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은 좀 쉽지가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기간이 발생하게 되면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전화를 드려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가능한 방법을 자꾸 찾고는 있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기준이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공공근로 자격 기준으로 인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뭐 이왕이면 근접성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좀 감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오는 것보다는 대응하기도 편하고요. 즉각 그쵸? 네, 뭐- 그거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좀 해야 될 그 필요한 노후관로가 159.6km 정도 됩니까 이게? 네. 이게 비용이 대략 한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1km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노후관들을 교체하려면 대략 기간상으로 보면 재원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한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저희 시가 이제 1년에 10km 해서 이제 100억을 지금 이제 매년 투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추이로 보시면은 뭐 160km니까는 뭐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보면. 수석과장이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관로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한 2,68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로가 굉장히 긴 연장에 포함되는 시군이고요. 저희 평택의 지역 특성상 산이 없다 보니까 평지 지역은 기본적인 수도관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관로 연장이 좀 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지만 사실은 기간이 지날수록 관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159km를 다 가려면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던 10km, 10년이 걸린다지만 사실 그 기간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 페이지 406쪽을 잠깐 한번 봐보죠. 마을 상수도 지금 마을 상수도가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9개소 정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중에서 지금 그 7개소가 부적합 개수로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양교리 쪽 있는 쪽 같은 데들은 지금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안 돼 있죠. 관로는 지금 들어간 건 같은데 그런가요? 오송면 수도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오송면 양교 2, 3, 4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수도관을 열게 되면 광역상수로 전환은 가능한데 그 주민들 분께서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요거를 원치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도 지금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왜 지금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뭐 그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거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가 지금 수질 부분에서 좀 문제가 지금 파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전환을 시켜서 수돗물을 좀 공급하게끔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좀 서로의 의견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 조율을 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또 연로하신 분들이 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최선의 대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손호명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에 발의하셔가지고 이제 원인자 부담 관련돼가지고 조례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보면 마을 상수도 이제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노력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하숙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숙과가 좀 위탁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는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몇 년 전인가요? 그 청북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었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그 대비를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상당히 그 모든 과에서 지금 그 지적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건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역 업체가 되도록이면 갈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게 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숙가에서 보니까 경기도 중앙부처 경기도에서 평택시로에서 이제 시정 조치가 내려온 게 한 2건이 있어요. 그렇죠? 완료는 됐지만 뭐 제가 시정 조치 내용이나 이런 거는 말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역시 그 설계 변경 아까도 수도가도 얘기했지만 설계 변경 3회 이상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여기는 뭐 보니까 이거 9차까지 간 게 있어요. 9차까지 설계 변경 8차, 9차, 7차. 물론 이유 없는 설계 변경은 없겠죠. 그렇죠? 없는데 이게 9차까지 갔다는 거는 그만큼 설계 변경할 때마다 또 최소한 설계비가 뭐 더 들어가는 거니까 주민 혈세가 낭비되고 그로 인해서 또 설계 변경하면서 또 다른 사항들이 또 고쳐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비용들이 또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처음서부터 세밀하게 좀 살펴서 이런 설계 변경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쪽을 한번 보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상수도는 뭐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수가에서 지금 노하수관로 같은 데서 혹시 뭐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까? 이거 토양 오염하고도 문제가 상당히 될 소지가 있는데 저 하수도는 그 누수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안 나오죠? 전혀? 뭐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노후가 되다 보면 일부에서는 나올 소지도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도하고는 조금 틀려서요. 이제 수도는 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누수가 생기고 하는데 하수도는 이제 하수도 관이 뭐 예를 들어서 침하가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누수가 발생할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면 치마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뭐 그 누수가 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하수도는 그 관로를 기술 진단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전체 관로를 저희가 기술 진단을 해서 노후관을 계속 이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 누수가 생기는 일.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일부 이제 신문 기사들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어떤 사건 사고나 아니면 아까 마냥 그 치마로 인해서 이렇게 그 관이 터져서 그 노수가 되는 경우 그러다 보면 또 토양 오염이 되고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평택 씨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424쪽을 보죠. 지금 그 현덕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2만 톤입니다. 2만 톤? 네. 포승은요? 호승이 5만 8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덕하고 포승의 여유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지금? 포승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유입되는 양이 그 50%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2만 5천 톤에서 2만 8천 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덕은 지금 그 2만 톤에서 18,000, 19,000 지금 거의 90% 차서 들어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좀 드리냐면 전 그 평택시가 이제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이제 오폐수 관로들을 많이 묻고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주민 갈등도 일부 또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공처리 하수 시설을 이제 진 5성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지금 포승 같은 경우 국가공단을 하면서 거기서 져서 지금 시에다가 기부 체납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저희가 돈을 받아서 예, 평택시에서 건설을 한 겁니다. 한 겁니까? 예. 근데 지금 하양지구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워낙은 거리나 그냥 지리적인 여건상 보면 현덕 저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는데 처음에도 저는 그쪽으로 결정이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들은 바로는. 근데 이제 이게 포승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이제 화양지구는 저희 기본 계획상으로도 현덕 처리장을 증설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돼 그래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추가로 증설함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포승 처리장이 저희가 이제 당초에 운영할 때에는 그 물량이 한 70% 80%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단 내에 그 재이용을 하면서 한 2만 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승 처리장이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처리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70% 이상은 이제 물량이 들어와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50%다 보니까 그 현덕 처리장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포승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제 연계 처리하는 거를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도 그렇게 바꾼 거고요. 근데 문제는 포승 읍이 지금 도시 지역이 지금 한 35% 정도가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국가공단 네, 늘 맞습니다. 예. 만들면서 그 내에 있는 이제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그 도시 지역을 지정한 데는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인전 도시 지역이 지정이 되고 어떤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포승읍도 인전 뭐 시가와 용지들도 많이 들어올 테고 그 현재 그 경제 자유구역 그쪽들이나 아니면 매립지 쪽들 이런 쪽에서 오는 물량들을 나중에 감안을 하면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사실은 전에는 물량이 거의 포화 상태까지 갔다가 일부 업체에서 이제 자체 처리 시설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사실은 그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나와서 집행보고 간담회도 몇 번 가졌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포승으로 온다는 얘기도 없이 왜 또 포승으로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자꾸 그쪽으로 오냐라는 어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들은 대략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서로가 잘 좀 지켜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잠시 그 구쪽을 한번 좀 잠깐 좀 볼래요? 하수 처리 시설 보급률이 95.1%고 그 밑에 보면 일일 평균 하수 발생량이 22만 6,586 미터 세제곱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세제곱입니다. 네, 세제곱이죠. 예, 예. 이게 부피니까. 근데 일일 평균 하수 처리량을 보면 22만 2,804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발생량이 처리량보다 많아요.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발생량은 그 유입되는 TMS에서 측정되는 이제 그 유입되는 양이고요. 저희가 처리를 하면 이제 그 방류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양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뭐 거기에 슬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증발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 처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처리 양이 일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네.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걸릴 건 걸러야 네, 걸러서 네, 이제 빼고 네. 최종적으로 처리한 예, 양을 말하는 최종적으로 건가요? 나가는 양을 저희가 처리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예, 예.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정화 과정에서 나온 어떤 폐기물들 네네. 뭐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안 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탈수기에서도 또 저기 발생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457쪽을 보면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들이 이렇게 좀 많이 그 2년간 보니까 나왔는데 이 이월금들은 좀 되도록이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월금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뭐 사업의 예측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그 부적절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월금들은 제대로 좀 안 나오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하수도 사업소 최근 이제 5년 동안 직전 5년 동안의 그 행감 지적 사항이나 이제 뭐 건의사항, 요청 사항에 대한 이제 처리 결과가 매년 이제 연초에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주시는데 좀 공통되는 사항이나 또 현재까지 유효한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뭐 소장님이나 이제 과장님들이 안 계셨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유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지적 사항으로 상하수도의 공사를 할 때에 극심한 이제 교통 정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제 중복되는 지적 사항이었는데 뭐 현재까지 유효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이제 주 야간 작업 시행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근데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수도과장이 답변을 예.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2017년도 당시에 송달 출장소 앞에 좀 교통 혼잡이 많은 부분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속 배수지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부득이 가운데 차선을 파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교차로 부분은 일단 야간 공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교차로 부분은 100% 다 야간 공사를 하신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5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이 이제 최소화 되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히 교통난 같은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고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이제 중복되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제 도로변에 이제 낙엽이나 이물질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한쪽으로 이제 쏠리면서 빗물바지에 이제 이물질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좀 설치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이물질 유입 방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이런 장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17년도에 그런 이제 지적사항이 나와서 예. 그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어떤 거를 설치를 했죠? 이게 이제 빗물이 들어오면 예. 자동적으로 이제 열려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무게에 의해서 내려가는 건데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면 이게 또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그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도로변을 항상 끼기 때문에 그럼 작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낙엽이 쌓일 때는 똑같은 상황이 같이 벌어지거든요. 그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낙엽 이물질이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이 특별한 거는 없다. 일단은 라고. 저희가 그 각 부서에 청소 부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준설 업체를 동원을 해서 계속 그 비물바지에 있는 낙엽을 걷어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비가 네, 이제 네. 조금씩 올 때는 이제 네. 장마가 지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 그런 어떠한 그 이제 우수관에 그 낙엽이나 이물질들이 잔뜩 고여 있어 쌓여 있어 가지고 이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책을 중장기적으로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노동자들이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청소하고 이제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좀 사실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거를 이제 신설한다든지 증설을 하고 할 때에 주민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반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개선책이 뭐냐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적을 하니까 뭐 주민 공람도 하고 신문 공고하고 뭐 출장소나 읍면동의 게시판에다가 이러한 시설 설치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뭐 결국 이제 반발이 있거나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공사 시에 이제 뭐 어떤 환경 문제 또 특히 이제 악취 문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거론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또 절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께 홍보하고 응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응 매뉴얼이? 저희가 저번에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예. 전면적으로 이제 각종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다 제정들을 다 했습니다. 제정들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그 민원 처리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를 이제 의무화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피드백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매뉴얼에는 확실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뭐 지적 요청을 했고 19년도, 20년, 21년도 뭐 4년 계속 이제 중복돼서 지적을 한 건데 미군 기지 내에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 불명수 유입 관련해 가지고 또 뭐 팽성 하수 처리장 유입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뭐 기본적인 매뉴얼을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할 거고 뭐 미군 측하고 이제 정기회의도 개최하고 뭐 소파 의제 상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계속 유효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처리장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관로에 예. TMS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질 측정을 해서 측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게끔 하는데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차단 시설까지는 해놨는데 미군이라는 특성상 예를 들어서 수질이 조금 튄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차단하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질은 처리장에서 그거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좀 오버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는 이런 부분은 상태입니다. 뭐 우리 뭐 평택시에서 뭐 미군 쪽에다 항의한다고 뭐 이게
소위 이제 잘 먹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렇다라면 국가 차원에서 뭐 이런 뭐 소파 뭐 이런 뭐 각종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좀 의제로 정확하게 다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뭐 어떠한 그 시정 조치를 한 거를 우리 한국 쪽에다가 자료 제출하게끔 하든지 뭐 이런 게 꼭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문화 과장 있을 때 이제 소파 환경 분과위원회 이제 평택이 위원으로 이제 참석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미팔군하고 그쪽 주한미군 쪽에 이제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분과위원회 참여해야만이 이제 그런 의제를 직접 다룰 수 있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미 연합사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내려왔죠, 미군 부대가. 예, 다 완전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정착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도 우리 평택시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나 이런 불안감이 좀 해소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제 이것도 뭐 현재까지 유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 이제 정비 작업하고 할 때 가스, 통신, 전기 등 이제 유관 기관과 같이 이제 공사 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비 사업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상하수도 동일하게 그 도로굴착 심의를 봅니다. 매년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네.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전기, 가스, 뭐 통신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사업 시기를 이제 각 그 기관별로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의견 조율을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이 국도상에 이제 그 도로상에 이 맨홀 뚜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하수 관로 이제 뚜껑도 있고 또 가스, 통신, 뭐 전기 여러 가지 이제 뚜껑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용 안 하는 맨홀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실제는 이제 이 맨홀을 없애버려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을 다녀보시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실제 폐기 처분, 폐기 그 맨홀을 없애버려야 될 그런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건 자료가 잘 없습니다. 모르시죠? 네. 근데 많이 있죠. 이제 일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과거에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노후관이나 이런 거 교체할 때 그 관로를 폐쇄하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도로 표면에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이게 사실은 뭐 도로 포장이나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이제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9년도에 이제 이런 공사를 할 때 노후배관 교체 사업을 할 때 이제 그 인도를 좀 확보를 해달라, 안전요원 또 배치를 해달라, 표지판 설치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뭐 이거에 따르는 뭐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으시죠? 요즘에.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물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물 수요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한번 단수 조치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 혼탁수도 또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집행부 답변은 2022년 이제 금년이죠. 스마트 관망 시스템 사업을 이제 완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스마트 관망 사업소 지금
뭐 다 마무리됐습니까? 완전히? 내년 예, 6월 내년 6월까지 가는 네. 겁니까? 저 혼탁수 유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큰 곤혹을 좀 치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상황이? 수도과장이 답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9년도에 센트럴 자이 관련해 가지고 아마 혼탁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많은 한 5천 세대 주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셨고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해결은 다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현대 시스템 내에 뭐가 있냐면 혼탁수 예방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혼탁수가 들어가게 되면 수질 기준 이상에 대한 유입수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요. 그 차단된 물은 자동으로 배출을 되고 수질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대규모 수용가가 저희가 아파트가 한 760가구 정도 동의되는데 저희가 설치한 게 한 20% 정도밖에 설치를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이제는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은 혼탁수 유입은 평택시에서는 다시는 다 사라진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뭐 재발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네, 믿겠습니다. 2020년도에 통복천 수질 개선 사업을 독려를 했어요.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 수질 개선. 이거는 뭐 환경국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년까지 2급수로 이제 뭐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뭐 큰 문제 없죠? 예, 일단은 환경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고 드린 이 내용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의무 관리, 이제 저수조의 위상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이거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네, 저수조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규모 수용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 자체가 있다 보니까 6개월에 2회 청소를 의무화했고요. 그 청소한 실적을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에도 저희가 또 입력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이제 이런 거를 청소 같은 걸 제대로 안 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미이행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 그 아파트 단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만든 빌라라든가 뭐 20세대 이하 이런 게 소규모 빌라 같은 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로 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벌금 부과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도 저희가 확인해 보면 다른 시군도 벌금을 부과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조그만 단지 그런 그 조그만 빌라 같은 데에 벌금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 원래 그 세대 아파트라든가 그런 단지에 단지에다가 내 부과를 해야 부각돼 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할 데가 없잖아요. 원래 그래서- 실시 주체가 이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공동주택가정 관리 사무소장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뭐 부과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나눠서 부과를 해야 네. 된다. 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죠. 예. 좀 점검을 해봤고요. 몇 가지만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2022년도 예상 규모가 꽤 많아요. 한 3천 특별회계로 해서 한 3,417억 정도, 그죠? 네. 상수도가 2,212억, 하수도가 1,205억. 굉장히 많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 시민분들께서는 이 사실은 물에 대한 이 중요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물 잘 나오고 물 잘 내려가고 하니까 그게 인식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택시가 유수율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따라서 물 새는 또 누수율도 좀 적은 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성이 좀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물 절약 캠페인 같은 것도 이제 서서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급격히 물 부족 사태를 겪었을 때에 물 절약이나 뭐 이런 거를 캠페인 하면 그때는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예, 저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재이용수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수 재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앞서갈 수 있도록 모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세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가 있어요. 여기 이제 4장 21조에 보면 수도요금에 징수해가지고 2020년 11월에 개정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 사용요금의 징수. 이전 수도 사용자의 체납된 요금은 새로운 수도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운 수도 사용자는 입주일부터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체납이 승계 안 됩니까? 예, 현재는 체납은 승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예, 그 이제 법으로. 본인들이 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구소유자에서 신소유자로 넘어가도 구소유자가 체납한 거는 안 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체납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대안으로 저희가 현재 그 부동산 그 채권 압류라든지 예. 이 물건지 재산 압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체납액이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우리 이제 그 도시가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원룸 다세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많이 지면서 이 건설업자들이 수도를 끌어갖고 이 분양을 하면서 그 이제 건설업자가 분양 시점에서 이제 물건 부동산이 매매 계약되면서 전 소유자가 이제 건설업자가 돼 있는데 이 건설업자가 이제 그 압류를 못 잡는 그런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체납액이 의외로 평택시에 좀 다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특히 이제 뭐 또 경매 같은 거 이제 하면 경매 낙찰자들이 낙찰받는 분들이 그 전에 뭐 경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채권 채무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체납액이 분명히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경매 낙찰자도 그 전에 전 소유주나 이제 세입자가 그 체납했었던 거를 하나도 안 내도 전혀 상관없는, 저는 이게 법이 조금 뭐 모르겠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조치로는 이제 그 정주화나 이제 단수를 시키는 조치를 간헐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을 주고 이제 재산상의 압류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상의 불편을 좀 주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해가지고 장기 체납자들은 뭐 그거를 그러니까 전달 한 달 거를 미리 납부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물을 풀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한 급수로 좀 그럼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에 그 임대 이제 체납을 하고 있다가 임대 계약을 해지를 해도 안 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안 내도 이제 체납이 잡히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럼 세입자가 이제 있다가 나 이제 임대 안 하겠다 이제 체납한 상태에서 임대 계약 해지를 해서 원주인으로 원 건물주로 넘어갑니다. 원 건물주로 넘어가도 원 건물주가 체납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건 안 돼도 계량기가 상관없어요? 뭐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이제 건물이 계량기가 별도로 안 있고 그 건물 소유자 앞으로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예, 되는 예.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이게 너무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승계가 되지 않으며라는 그 한 구절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세하게 좀 여쭤본 거고요. 이러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있겠지만 대응 어떤 방안을 기본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관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체납된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예, 그거는 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현재 거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체납 좀 잘 보겠습니다. 이제 체납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110페이지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021년도에 한 건이었는데 2022년도에 34건으로 급격히 늘었어요. 금액도 뭐 13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급격히 늘었는데 이 증가한 사유가 뭐가 별도로 있습니까? 대부분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면서 이게 이제 하수도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연동으로 이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물 이용 부담금이 같이 이제 세 개가 한 세트로 고지서가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하수도뿐이 아니고 상수도도 체납이 같이 되면서 일반용 그 소상공인들 이런 체납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건 이제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이제 체납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고지를 할 경우에 99% 징수율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 1% 미만의 체납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정도. 예, 예. 결국은 다 회수를 예, 했다.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 원 이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2021년도에는 429건 체납액이, 근데 2022년도에는 13,475건으로 급격히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액도 이제 4억 1,900만 원.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소상공인 뭐 이런 것 좀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렇다면은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징수 못하는 게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 회계를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 집행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뭐 단수나 뭐 이런 그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물 공급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평택시 그 물 관리 잘 하셔가지고 시민분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